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위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정부가 2030년까지 AI 랜을 500개 이상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AI 랜이 뭐냐? 쉽게 말해서 AI 기지국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로봇이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데 0.5초만 늦어도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인프라를 미리 깔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서 6G 시범 서비스를 하고 2030년에는 6G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 이행을 위해서 올해보다 450억을 증액한 2,900억을 투자합니다. 6G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만 3,700억을 투입하고요. 백영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를 월등한 지능과 성능으로 고도화하겠다. 장관급에서 직접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업 유니트리가 내년에 10조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일본 히타치 제작소도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2028년까지 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로봇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까지도 한국 로봇 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로봇 시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4G LTE가 깔리면서 스마트폰 생태계가 폭발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카카오톡 다 그때 성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AI 랜과 6G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 그 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부 발표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고성능 AI 서비스 상용화로 인해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다. 정부가 휴머노이드를 직접 언급하면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봇 투자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 2026년 로봇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국내 대박 종목 5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곧 엄청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로봇 시대의 핵심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석하고 자료 준비하고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리지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몇 초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좋은 강의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하필 지금 로봇에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죠. 11월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12월 들어서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주요 원인이 뭐냐면 AI 거품론입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실제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AI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히던 오라클이 어닝 쇼크를 냈어요. 어닝 쇼크가 뭐냐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훨씬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오라클이 오픈 AI와 대규모 계약을 했다고 주가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진영의 핵심 기업이고 구글 TPU도 공동 개발하는 회사죠.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반도체 마진이 기존 사업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거죠. AI 하면서 주가는 올랐는데 정작 돈은 제대로 못 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AI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AI 서비스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게 뭐가 있나요? 챗GPT 같은 챗봇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수천조 원의 기업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가 뭐냐? 쉽게 말해서 AI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화면 속에서 글자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짚고 옮기고 조립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예전에 로봇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셨나요? 공장에서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팔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시키는 것만 했죠. 이 부품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이런 단순한 명령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로봇은 다릅니다.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면 2024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봇에 AI 두뇌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 로봇은 머리가 나빴어요. 몸은 좋은데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제 챗GPT 같은 똑똑한 두뇌가 생긴 겁니다. 이 두뇌를 로봇 몸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노동자가 탄생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는 로봇에 달렸다.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 기업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까지 했어요.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최근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재밌는 건 전기차 시장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테슬라 관련 전기차 기업들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뭐가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전기차가 흔들려도 자율주행과 로봇의 성장성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거품론이 터지면서 빅테크들이 AI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해답으로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로봇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산되고 공장에 투입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앞다투어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로봇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현황을 보겠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약 220곳입니다. 그중에 반이 중국 회사고 20% 정도가 미국 업체입니다. 시장 전망은 어떠냐? 2050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10억 대 이상 보급되고 시장 규모가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0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7,400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약 3조 달러 규모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자동차 시장의 거의 2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각국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026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 양산에 돌입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텍사스에 연간 1000만 대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테슬라가 2026년 하반기에 로봇 공급망 협력사 목록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들려오던 테슬라 부품 납품 소식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실제로 협력사로 이름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이벤트죠.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핵심 기업 유니트리가 내년에 상장을 추진합니다. 목표 기업 가치가 70억 달러, 약 10조 원입니다. 중국이 휴머노이드 기업 수로는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로보티즈도 중국 1위 휴머노이드 업체에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일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타치 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2028년 3월 이전에 자사 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히타치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생산 라인에서 동작을 수십 회 반복하면은 AI가 이걸 학습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전기 제품 배선 고정, 전자기판 삽입 같은 섬세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이 흥미로운 해설을 했어요. 일본 내에 대단한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이 없어서 휴머노이드 보급이 시작될 경우 중국제 수입품에 의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히타치가 직접 나선 거라는 겁니다. 일본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세계 휴머노이드 기술력 1위로 평가받는 기업이죠. 현재 현대차 그룹이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 임박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유니트리 상장과 함께 글로벌 로봇 관련주 전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유니트리 상장,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2026년에 이 세 가지 이벤트가 겹치면서 로봇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6년이 바로 휴머노이드 양산 원년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자, 그 전에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이 히든 종목을 특별 선물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테마까지 모두 엮여있는 겹테마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여러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 연일 쌍끌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고착되면 이후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줘도 상승할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거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고 난 뒤 주가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당시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 재료도 너무나 확실하고 수급 역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를 보시면 저점을 이제 막 높이기 시작했고 주가에는 그렇게 큰 시세가 아직 분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신다면 에코프로급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대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압도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명확하죠.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과의 기술 분리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와 배터리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로봇이 타겟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기술은 국방과 첨단 매조 같은 보안과 직결되는 전략적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에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이 직접 로봇 공학과 첨단 매조 같은 중요한 생산을 미국에서 직접 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자국의 핵심 공급망에 중국 기업이 들어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관련 법안은 중국산 로봇 장비나 주요 부품의 수출기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공백을 누가 채울까요? 미국 기업은 아직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기술은 좋지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미국의 동맹이면서 제조 능력이 뛰어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 옵티머스의 부품 교체 움직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옵티머스의 주요 부품들이 중국 로봇 기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한국 부품으로 다수 바꾸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맞습니다. IRA 법안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IRA 법안을 통해서 중국 배터리는 보조금 안 주고 우리나라 배터리만 보조금 준다고 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폭등했었잖아요. 로봇도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역설적으로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선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고 많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품 로봇 기업도 중요하지만 부품 기업이 더 안정적인 투자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로봇 시장이 커지면 완성품은 누가 많이 팔고 누가 적게 팔고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핵심 부품은 누가 많이 팔던 적게 팔던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옛날에 미국에서 금광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곡괭이 파는 사람과 청바지 파는 사람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왜냐면 금을 캐든 못 캐든 곡괭이와 청바지는 무조건 필요했으니까요. 로봇 시대의 곡괭이가 바로 핵심 부품입니다. 테슬라가 이기든 중국 업체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로봇이 만들어지려면 부품은 필수니까요. 그러면 핵심 부품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감속기,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 손입니다. 첫 번째,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뭐냐? 쉽게 말해서 로봇의 관절입니다. 우리 몸에 무릎 관절, 팔꿈치 관절이 있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굽히고 다리를 움직이려면 관절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왜 중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의 30%가 이 감속기 가격이에요. 로봇 한 대에 1억 원이 든다고 치면 감속기에만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동안 감속기 시장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국산화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투자 기회입니다. 두 번째,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뭐냐? 쉽게 말해서 로봇의 근육입니다.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려면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움직이고 물건을 집으려면 힘을 내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감속기를 합쳐서 만듭니다. 로봇의 팔, 다리,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이죠. 사실상 로봇 하드웨어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주가가 10배나 오른 로보티즈가 바로 이 액추에이터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1위 휴머노이드 업체에도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면서 주가가 폭발했어요. 세 번째, 로봇 손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려면 결국 손이 정교해야 합니다. 사람은 손을 써서 일을 하거든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집어 옮기고 식당에서 그릇을 나르죠. 이 모든 게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로봇 손은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 손은 엄청나게 정교하거든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이고 힘 조절도 섬세하게 해야 합니다. 계란을 집을 때랑 돌멩이를 집을 때 힘이 달라야 하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성도는 손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로봇 손에서 확실한 승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들 개발하고 있다, 납품할 거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로봇 손을 진짜 만들어서 빅테크에 납품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근육, 로봇 손은 로봇의 손입니다. 이 세 가지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협동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협동 로봇이 뭐냐?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예전 산업용 로봇은 위험해서 펜스로 막아놓고 따로 일했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은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합니다. 무거운 건 로봇이 들고 섬세한 건 사람이 하는 식이죠. 유일 로보틱스가 특별한 이유는 SK와 관계입니다. SK가 유일 로보틱스 지분 13.4%를 확보하고 콜옵션까지 체결했습니다. 콜옵션이 뭐냐면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관리예요. 쉽게 말해서 SK가 이 회사 마음에 드니까 나중에 더 살게 라고 예약해 둔 겁니다. 왜 SK가 로봇 회사에 투자했을까요? SK온이 차세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공장을 돌리려면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로봇을 납품받겠다는 거죠. 유일 로보틱스의 강점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로봇만 파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공장 자동화 수요가 폭발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코스닥에 상장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LG 계열사라는 점입니다. LG가 로보스타 지분 28%를 보유한 최대 주주예요. LG의 로봇 전략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한 회사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LG 계열사 전체를 로봇 부품 공급 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이 체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담당합니다. 로보스타가 만드는 게 뭐냐면 직교 로봇, 스카라 로봇, 다관절 로봇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직교 로봇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로봇이고 스카라 로봇은 수평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이고 다관절 로봇은 사람 팔처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2차 전지 공장입니다. 전부 LG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죠. LG 디스플레이, LG 엔솔 공장에 로보스타 로봇이 들어갑니다. LG그룹 물량만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보스타의 성장성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은 코스닥에 상장된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서비스 로봇이 뭐냐? 공장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로봇입니다. 대표적인 게 로봇 청소기예요. 유진 로봇이 특별한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집안을 돌아다니려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벽에 부딪히면 안 되고 가구도 피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유진 로봇은 이 자율주행 기술을 20년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라이다 센서라는 핵심 부품도 직접 만들어요. 라이다 센서가 뭐냐면 레이저를 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장치입니다.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죠.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 스스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공장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합니다. 유진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이 휴머노이드 시대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물류 로봇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는 로봇이죠. 쿠팡,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물류 로봇을 엄청나게 도입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코스피에 상장된 지주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 때문입니다.
원익홀딩스가 원익로보틱스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익로보틱스에 투자하려면 원익홀딩스를 사야 합니다. 원익로보틱스가 뭘 만드냐면 로봇손입니다. 아까 로봇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원익로보틱스가 바로 이 어려운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익로보틱스가 이미 메타와 협업하고 있어요. 메타가 어떤 회사죠? 페이스북 만든 회사입니다. 메타가 광학식 촉감 센서 기술을 개발해서 원익로보틱스에 제공했습니다. 촉감 센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로봇이 만지는 느낌을 알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도 물건을 만지면 뭔지 알잖아요.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느낄 수 있죠. 로봇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촉감 센서입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알레그로 핸드 VO입니다. 16자유도의 로봇이에요. 자유도가 뭐냐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선이 7자유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원익 로보틱스는 16자유도입니다. 2배 이상 정교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손가락 끝에 카메라를 달아서 물체의 모양, 압력, 표면, 질감까지 파악합니다. 1g 단위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단순히 물건만 짚는 손이 아니라 느끼고 판단하는 지능형 손입니다. 메타가 4,800억을 투자했고 앞으로 추가 협력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메타와의 협업이 완전히 공개되고 실제 납품이 본격화되면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5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SPG는 코스닥에 상장된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아까 감속기가 로봇의 관절이고 원가의 3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SPG가 바로 이 감속기를 만듭니다. SPG가 특별한 이유는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감속기 시장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전 세계 로봇 회사들이 일본 부품을 써야 했습니다. 근데 SPG가 이걸 국산화해서 삼성, 현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왜 중요하냐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본 부품은 비싸요. 게다가 일본이 안 팔겠다고 하면 로봇을 못 만듭니다. 근데 국산화가 되면 가격도 싸지고 공급도 안정적이 됩니다. SPG의 또 다른 강점은 영업이익률입니다. 2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진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아직 적자인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SPG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이 커지면 감속기 수요도 폭발합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든 중국이 만들든 일본이 만들든 감속기는 무조건 필요하니까요. SPG는 누가 이기든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 투자할 때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큰 돈 넣지 마세요. 로봇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10% 오르고 내일 10% 빠지는 일이 흔해요. 그래서 나눠서 사야 합니다. 오늘 조금 사고 떨어지면 또 조금 사고 이렇게 하면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급해지지 않고 수익률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최소 2에서 3년은 보셔야 합니다. 로봇 산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사서 일주일 뒤에 팔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분들이 결국 성공합니다. 셋째, 실적을 확인하세요.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오르는 장세지만 결국 진짜 돈 버는 회사만 살아남습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봇 시장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AI 인프라를 깔고 있고 테슬라는 2026년 양산을 준비하며 트럼프의 중국 배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건 로봇 산업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 단기 급락에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골라서 조정이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유일 로보틱스는 SK의 콜옵션을 보유한 강력 협동 로봇 강자입니다. 로보스테는 LG 계열사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메타와 협업하는 로봇손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SPG는 감속기 국산화의 대장주입니다. 2026년은 휴머노이드 양산 원년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혹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결국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는 다르고 그 그릇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차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폼이 나올 텐데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현 시점 차기 대장주 체크하시고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